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핫이슈 남궁유지입니다. 4월 아름다운 꽃의 계절이 가고 5월 실록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5월 하면 고마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 부모님, 또 아이들, 친구들까지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소중한 분들에게 전화 한 통, 또 다정한 커피 한 잔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VJ 핫이슈도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이번 한 주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함께 하시죠. 한 주간의 행복한 소식들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저출산국 1위. 요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함께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 충남지회가 지난 25일 저소득 미혼모, 난임모 지원을 위한 나눔 장터를 개최해 화제입니다. 이번 행사는 출산 감동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동시 개최됐으며 생활 육아용품 등의 기증품 판매, 연예인 소장품 경매, 각종 공연, 페이스 페인팅 등의 다양한 참여용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는데요. 아기 키울 때 사용했는데 지금은 아기가 커서 필요하진 않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오늘 이 나눔장터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동화책과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곳에서는 수익금을 좋은 곳에 쓰신다고 하니 사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날 나눔장터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약 7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수익금은 저소득 미혼모, 난임모 의료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 감동 릴레이 캠페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참여 방법은 ARS 060-700-1273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수신란에 샵 7325를 입력하고 문자 전송하면 3,000원이 기부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출산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미혼모, 난임모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와 함께 오감 발달 수업에도 참여하시고 또 마당에 있는 나눔 장터에도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나눔 장터를 이용해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미혼모라든지 고위험 산모, 난임모를 위해서 전액 기부가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신, 출산, 육아용품 및 생활용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나눔장터입니다. 출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 난임모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기부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고 가족보건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 직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지난 4월 19일에도 한 강연장에서 대전광역시와 함께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알아보는 현장 토크쇼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는데요.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대안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임산부들과 가족들, 시민들이 함께한 뜨거운 토론 현장, 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단면 과제인가를 입증해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요, 배추열무에서 찾아가는 현장 토크라 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정부 정책상 현장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워킹맘과 아빠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배추와 열무는 야채 가게가 아니고요. 뱃속에 추억을 담고 열심히 아이를 무럭무럭 키우자는 뜻에서 만든 배추와 열무입니다. 저희 배추와 열무는 지금은 현재 임산부를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산모대학이나 태교 아카데미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태교하면은 다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대전에서는 태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곳이나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저희 배추와 열무는 앞으로 태교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전시의 엄마들에게 더욱더 널리 보급화하는 태교 아카데미가 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출산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 진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요새 그 출산 휴가를 길게 받는다든가 그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전문직 여성이나 또는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주나 그런 데서 이 저출산에 대해서 또 출산하고 가정하고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물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거를 채택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나 이런데 국가가 뭐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면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출산하고 또 직장하고 이거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의 부분이죠. 그래서 자녀 양육이 여성의 역할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남편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도 어느 정도의 유급 휴가를 좀 아까 어떤 엄마는 100일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5월이 시작되는 한 주, 특히 이번 5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관광 주간이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기 좋은 시즌인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체험 세상, 이슈앤이슈에서 추천해드립니다. S본부 동물농장에 나와 더 유명세를 떨친 앵무새 고은이 기억하세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앵무새 군단이 떴습니다. 청주에 위치한 앵무새 나라, 앵무새와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체험 문화를 가질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무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줄 행복한 세상들. 이번 5월엔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이곳 앵무새 나라는요, 앵무새들이 약 한 2천여 마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라 하면은 앵무새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백 마리가 날아다니는 공간에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앵무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이렇게 미니 동물이라든가 토끼, 다람쥐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곳 앵무새 나라에서는요, 앵무새들을 가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동떨어진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앵무새 나라는 직접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새들과 사람이 그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주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앵무새들은 사람들이 흔히 새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앵무새들은 좀 달라요. 지능이 보통 3살에서 4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낯선 사람, 자주 보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먼저 손부터 밀면은 그거를 좀 많이 무서워하고요. 경계를 해서 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를 만지거나 체험해볼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관리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새를 그냥 관람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마술쇼도 하고 풍선도 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뿌듯해요.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책의 날을 기념해 지난 23일 대전시 한 서점에서 시인 오병훈 저자의 사인회가 진행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전일보 신춘문예인들의 모임인 대일문인협회 출신인 오병훈 시인은 시집과 장미꽃을 지영민에게 선물하며 책의 날을 기념하고 사인회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책을 안 읽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안 읽는 민족이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욱 이 좋은 날 밖에만 나가시지 말고
주변 찾아보면 좋은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계절에 책도 좀 읽어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오병훈 작가님 시집, 그러니까 세계 책의 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실 무료로 주신다고 하셔서 사실 왔어요. 오병훈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젊으시고 빨간 스케이트 이 시집 자체가 왠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이제 희극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제가 또 시나리오 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특별히 이제 그걸 또 좀 읽어보려고 여기 또 왔습니다. 빨간 스케이트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제 시들 중에서 가장 그 이미지가 선명한 제목이어가지고 빨간 스케이트로 했습니다. 시 제목을요. 부산역이라는 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가 대마도 여행을 어머니랑 처음으로 해외를 가봤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인상 깊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하셔가지고 그 시가 가장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이 가장 좀 아련하면서 슬프면서도 기뻤습니다. 제 시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따스함을 전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를 읽고 만약에 그 따스함을 느끼신다면 제 시를 쓰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대전에도 소극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로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요즘은 서구에도 하나 둘씩 소공연장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은 공연장 안에 젊은이들의 열정과 한의가 느껴지는 인디밴드의 무대는 물론 뮤지컬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소극장 무대. 이번 주말 여러분도 소극장에서 행복한 공연에 취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제 공연을 보러 왔는데 서울 공연을 이제 잠깐 쉬고 있어서 그래서 대전 공연을 이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그리고 이 공연장도 한번 대전에 있는 공연장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정말 연극 제목처럼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라는 제목처럼 매 순간 매 순간 행복한 순간만 가득했고 정말 웃음이 빵빵 터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네 배우들과 함께한 2시간 그 공연과 스탠딩 콘서트까지 정말 신나는 공연이었습니다. 생동하는 그런 공연이 뭐가 없을까 하고 제가 직접 대학로 또 홍대 등등 직접 가서 공연 관람을 좀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김인성 연출님인데 이 김인성 연출님은 현재 뭐 이문세 씨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모든 음악 연출을 하셨던 분이 직접 이 뮤지컬을 창작을 하시고 만들었던 그런 분이셔서 그 믿고 또 작품을 봤더니 너무 좋고요. 실제로 2008년부터 지금 작품이 공연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국 5군데 공연장에서 올려졌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전에서 한번 올려보고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